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이 고발사주 사건 재판입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손준성 현직 검사죠. 예. 손준성입니다. 손준성. 손준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고발사주 사건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전달해 주죠. 그래서 이 고발장을 접수 좀 시켜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들 이름으로.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들이 수사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국힘당 니들이 좀 만들어 다오 라고 한 거였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돼요. 선거법 위반도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고 혐의도 될 것이고요. 직권남용도 해당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 행위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선거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무엇으로라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래대로라면 지난 9월 달에 선고가 났어야 하는데 갑자기 선고날 하루 직전, 갑자기 선고 직전 사건이 변론 재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더니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재판부가. 그러더니 지금 다시 내일 모레,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선고가 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상하게 흘러가는 손준성 고발 사주 재판입니다. 참 제가 이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압력을 넣었구나.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의 태도가 매우 지금 의심스럽다고 했고 조희대 요놈의 새끼가 법원 전체의 흐름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대 때문에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민주진보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희대 같은 놈은 절대로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져 버립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그 21대 국회 이 인사청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대법원장은 임명이 안 됩니다.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지 대법원장 임명되거든요.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동의해줘야지 임명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NO 하면은 조희대는 대법원장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수박들이 뭐라고 퍼뜨리고 다닌 줄 아세요? 조희대보다 더 나쁜 놈이, 더 안 좋은 놈이 오면 어떡할래? 조희대보다 더 안 좋은 놈이 누가 있는데? 없어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박광온 하고요. 또 누구야? 주철현, 그 다음에 송기헌, 또 누구, 박범계도 있구나. 박용진. 요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혀준 거야. 그 결과 지금 그 후폭풍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손준성 고발사도 사건, 네,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박용진은 지가 반 이재명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걔가 법사위, 21대 국회 법사위를 국힘당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걔는 평가를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걔 똑바로 하려고 그래. 예? 자신이 해왔던 행동에 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거야. 어디서 개소리를 들어놓고 있어. 못된 새끼. 자, 아무튼 지금 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손준성은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의 지금 흐름이 되게 이상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11월 2일에 1심 선고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2일에 1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김웅 의원과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공모 여부의 핵심 쟁점은 아니야. 아니,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써주고 그 고발장 니들이 접수 좀 시켜줘. 내가 쓴 고발장이지만 야, 국회의원들 니들이 저 대신 좀 접수시켜줘. 이것부터가 잘못이지. 이게 왜 처벌 대상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선거법 위반이든 무슨 법 위반이든 처벌 대상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봐, 쟁점이 김웅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래. 지랄. 고발장은 얘 혼자 썼잖아. 그럼 얘가 누구랑 공모했겠어? 윤석열하고 공모했겠지. 왜 이게 김웅하고 공모 여부가 쟁점이야? 예.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원래로 하자면요, 9월 달에 2심 항소심 선고가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고날 하루 앞두고, 그것도 오후 다 돼가지고 갑자기 변론 제기합니다 하면서 선고를 미뤄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재판을 한 번 더 열어요. 그러더니 더 추가도 안 해. 그러고도 갑자기 또 그럼 11월 달에 선고할게 이래버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9월 달에 선고하려고 했으면 그냥 9월 달에 선고하면 되지. 선고날 직전에 갑자기 변론 재개를 해. 변론 재개를 했으면 몇 번 쭉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변론을? 아니, 한 번만 딱 열고 그래? 더 할 말 없지? 그럼 결심 11월 달에 선고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겨우 그거 하나 하려고 다 선고 직전에 하루 전날 변론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겨우 그거 하려고? 예, 이거는 변론 재개가 목표가 아니라 결론을 뒤집겠다라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변론 재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측에,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이 사건 검사합니다. 공수처 측에 어떻게? 공수처 측의 진술 중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손준성 측에서는 핑계거리를 찾아내고, 그래서 원래 있던 그 결론을 뒤집겠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보통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니,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변론이 왜 재개가 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재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은 결심을 했는데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거나 재판을 열었는데 재판에서 제대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은 경우, 그런데 원고든 피고든 이쪽에서 변론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열립니다. 갑자기 재판부가 변론 제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드물어요. 이건 뭘 말한다? 재판부가 외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외압에 따라서
결론을 뒤집으려는 거야. 결론을 뒤집으려다 보니까 이미 다 내려놓은 결론인데 뒤집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뭐 변론기를 하루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재개된 척 하는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야. 결론을 뒤집으려면 판결문 다시 써야 되잖아. 판결문 그렇게 쉽게 다시 써져요? 아니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시간을 벌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이 변론이 재개돼 가지고 열렸던 추가 변론기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김웅하고 손준성하고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해라. 그거 확실히 안 하면 선거법 위반할 수가 없다. 진짜 웃기고 있네. 선거법 위반은요, 목표잖아. 목적범이에요, 목적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했느냐, 이거를 보는 게 맞지. 누구와 공모를 했느냐 여부,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 뭐야? 엉뚱한 쪽으로 지금 그 논점을 바꾼 겁니다. 무죄를 때려주기 위해서, 적어도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도 한동안 못해. 그 다음에 아무런 관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검사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동 탄핵이거든. 선거법 위반이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 선거법 위반은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버린단 말이에요. 공무담임권이란 게 선거에 나가서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지만 뭐도 포함된다? 내가 공무원이 될 자격까지도 포함되는 거야. 이거 뭐야? 내가 공무원이 될 자격권, 공무담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려주려고 지금 선거법을 빼주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꼼수가 지금 작동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판사들이 이런 짓 하냐고요? 서울고등법원 6-1 재판부입니다. 판사는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게다가 김웅과의 공모 여부, 요 얘기는요, 과거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겁니다. 여러 차례 거론됐던 건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또 확인해 달라? 네, 속내가 빤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갑자기 공수처 검사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 재임용이 돼야 정상입니다. 임기가 끝났거든요. 공수처 검사 재임용이 돼야 정상인데, 네, 재임용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연임 재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연임 재가를 못 받고 있는 공수처 검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들? 네, 바로 김웅과 손준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상병 사건이니 고발사주 사건이니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 명태균 여론조작 등 가장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바로 공수처 수사사부입니다. 공수처 수사사부 부장검사가 지금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까지예요. 이달 말까지인데 아직까지 연임 재가가 안 났습니다. 결국 뭐다? 이 사람은 연임 안 시키겠다는 거지. 누가? 윤석열이가. 왜? 지한테 가장 불리한 사건들만 다루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제가 볼 때 만약에 윤석열이가 끝까지 이 담당 부장검사에 대해서 연임
제거를 안 하면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에요. 자신한테 가장 불리한 사건,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검사, 이 검사의 연임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일부러 검사를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거 탄핵 사유예요. 또 탄핵 사유예요. 진짜 이게 사실 공수처 4부장은요, 가장 일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 공수처 1부장이 이상한 짓거리 할 때 가장 견제구를 많이 날린 사람도 공수처 4부장입니다.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이 없을 때 그나마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굴려갔던 사람이 공수처 4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김건희 사건도 담당하고 있고 윤석열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손준성 사건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사건이 11월 2일 날인데 이 사람 임기는 10월 29일이면 끝나는 거야. 자칫 잘못했다가 이 사람이 손준성 선고일 날 검사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이렇게 희한하게 딱 맞춘다는 건 웃기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9월 달에 나야 될 사건인데 갑자기 11월 달로 연기가 됐다고. 중간에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공판기일이 억지로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11월 달로 미룬 거라고. 뭡니까? 공수처 검사 임기 끝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공수처 검사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꼼수가 들어간 거고요. 이 꼼수의 배경에는 윤석열과 조희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선고날 출석을 할 수 있는 검사도 없게 만드는 건가요? 이거는요, 사실상 내란죄입니다.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한 거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내란죄는 폭동, 국토의 참절, 국헌 문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란죄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헌의 문란이란 무력으로 폭동 등을 일으키거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작동 불능시키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즉 공수처법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죄는요, 소멸시효도 없어요. 내란죄는요, 대통령도 소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수처 기능을 중단시키는 자, 그 자가 내란을 일으킨 자예요. 내란 수괴예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찌라시가 동기에 있는데요. 이 찌라시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손준성이가 지금 칼을 갈고 있다. 명태균뿐만 아니라 명태균도 칼 갈고 있지만 손준성도 칼 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한 굵직한 어떤 비밀의 폭로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윤석열이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부하 손준성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게 바로 이번 달 초중반에 나온 겁니다. 그 직후에 갑자기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 거부가 진행이 돼버려요. 이게 그냥 있는 걸까요?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손준성이
이번 고발 사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검찰도 아마 윤석열을 떠날 겁니다. 왜? 윤석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처벌을 받았어. 유죄가 됐어. 감옥에 갔어. 그랬으면 뭐 앞으로 윤석열이 시키는 거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적폐 입장에서는 손준성한테 유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중요한 칼, 검찰인데 그 검찰이라는 칼을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준성한테 무죄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작전에 윤석열과 조희대가 같이 끼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담당 판사 세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지금 겹치는 걸까요? 지금 몇 가지 보세요. 이상한 일들이 우연히 몇 개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재판이 연기가 되고, 재판 연기 맞춰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목이 날아가고, 그리고 재판날 맞춰가지고 손준성이 갑자기 윤석열 관련해서 무슨 폭로를 한다는 이런 찌라시가 돌고, 이게 우연히 이렇게 세 가지 겹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참 그런 면에서 답답합니다. 판사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인데요. 제발 좀 부끄러움을 안다면 권력에 아부하는 판결은 내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결은요, 아무리 외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담당 판사의 책임입니다. 그 말은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해당 판사는 탄핵 대상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니들 탄핵당한다. 검사만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판사들이고 법원이고 검사 탄핵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 탄핵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니, 엊그저께 윤준 서울 고등법원장이 제발 판사 탄핵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씨발, 누가 판사 탄핵 한다 그랬어? 말도 못하니? 아직 판사 탄핵은 국회에서 공식 거론이 안 됐어요. 그런데 괜히 쫄아가지고 판사 탄핵 어쩌고 하지 말아달라?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래. 지들이 지금 뭔가 안 좋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뭔가 장애 요소를 제거하려고 드는 겁니다. 자, 우리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지 않고 서초동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얘들이 무서운 줄을 몰라.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